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달 뒤 결혼을 앞둔 29세 청년 민준이의 사연입니다. 행복해야 할 결혼 준비가 하루아침에 악몽이 된 이야기죠. 어머니, 오늘 상견례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알겠다. 아들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좋아할 수밖에. 양가 부모님과 함께하는 상견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예쁜 약혼녀 수진 씨와 화목한 분위기. 하지만 운명은 참 잔인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잠깐만요. 수진 씨가 자리를 비운 그 순간 옆자리에 앉아있던 낯선 중년 남성이 갑자기 민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혹시 잠깐 시간 있나요? 네?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 여자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민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연 이 낯선 남성의 경고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의 개별실. 양가 부모님이 마주 앉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가 한창이었다. 민주는 옆에 앉은 약혼녀 수진의 손을 살짝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2년간의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을 약속한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다. 수진 씨 정말 예쁘시네요. 우리 민준이가 복 받았어요. 민준의 어머니가 수진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수진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어머님, 과찬이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분위기는 완벽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서로를 마음에 들어했고 결혼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갔다. 예식장은 어디로 할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신혼집은 어떻게 준비할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천천히 다녀와요. 민준이 다정하게 대답했다. 수진이 개별실 문을 나서자 민준은 잠시 여유를 부리며 물을 마셨다. 이런 행복한 순간이 계속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혹시 잠깐 시간 있으신가요? 남성이 조용히 말을 걸었다. 민준은 당황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거는 상황이 어색했다. 네,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요. 남성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저 여자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남성이 수진이 나간 문 쪽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다. 민주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김수진 씨 맞죠? 27세. 현재 마케팅 회사에 다니고 있는. 남성이 수진의 정보를 정확히 말하자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수진이의 개인 정보를? 제가 아는 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 여자는 예전에도 결혼을 앞두고 남자 하나를 완전히 망가뜨린 적이 있어요. 남성의 말에 민준은 머리가 하얘졌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잠깐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남자가 바로 제 동생입니다. 저 여자 때문에 동생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남성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이 서려 있었다. 이때 복도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금방 갈게. 남성은 재빠르게 명함을 꺼내 민준에게 건넸다.
혹시 궁금하면 꼭 연락하세요. 후회하기 전에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명함에는 김철수 마이너스 건설회사 대표라고 적혀 있었다. 수진이 개별실로 들어오자 남성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뭐 하고 있었어? 수진이 웃으며 물었다. 민주는 명함을 주머니에 재빠르게 넣으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다. 저 남성의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남성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저 여자 때문에 동생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다. 명함을 꺼내보며 고민에 빠졌다. 과연 전화를 해봐야 할까? 민준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서로 마음에 들어 하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야. 수진이 문자를 보냈다. 평상시 같았으면 즉시 답장을 보냈을 텐데 오늘은 왠지 손가락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수진에 대해 무언가 숨겨진 과거가 있다는 게 정말일까?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수진과 함께한 2년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첫 만남, 첫 데이트, 첫 키스. 모든 순간이 진실하고 아름다웠는데 정말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인가?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수진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여전히 복잡한 마음으로 출근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자꾸만 그 남성의 말이 떠올랐다. 제 동생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혹시 정말 수진에게 숨겨진 어둠의 과거가 있는 건 아닐까? 점심시간이 되자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명함을 꺼내들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어제 식당에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이신가요? 아, 그 젊은이.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상보다 빨리 연락이 오네요. 어제 하신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히 사실입니다.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간 되시면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죠.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들이 많습니다. 김철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성은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민주는 오후 반차를 내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게 오해이기를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카페에 도착하자 김철수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보다 더욱 심각하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동생 이야기부터 해드리죠. 김철수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30대 초반의 남성이었다. 이게 제 동생 김철민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어요. 직원 20명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수익도 꽤 괜찮았고 미래도 밝았죠.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안타깝다는 감정이 묻어 있었다. 동생이 김수진을 만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수진 씨도 동생을 좋아하는 것 같았고 1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때까지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김철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문제는 결혼을 2달 앞두고 벌어졌습니다. 수진 씨가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의료보험이 안 된다고 했죠. 동생은 그 말을 믿고 회사 운영자금까지 건드려서 그 돈을 마련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아프다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결혼 한 달 전 수진 씨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없고 회사도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동생은 미칠 것 같다며 온 서울을 다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민주는 입이 바짝 말랐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을 들고 다른 남자와 도망간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요. 그 아버지는 멀쩡히 살아계셨어요. 김철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5천만 원을 잃은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생이 회사 운영자금을 빼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됐고 결국 회사가 망했어요. 그리고 동생은 그 충격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우울증에 공황장애까지. 한때는 자살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김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당신에게 경고한 겁니다.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는 걸 볼 수 없어서요. 민주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 모든 이야기가 정말일까? 자신이 알고 있는 수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김철수의 진실한 눈빛과 절절한 목소리를 보니 거짓말 같지 않았다. 과연 수진에게 이런 어두운 과거가 있었던 것일까? 카페를 나서면서 민준의 머릿속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다. 김철수가 건네준 또 다른 명함에는 그의 동생 김철민의 연락처까지 적혀 있었다. 혹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동생과 직접 통화해 보세요. 본인이 직접 말해줄 겁니다. 김철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저녁 수진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을 텐데 오늘은 발걸음이 무거웠다. 수진을 보는 민준의 시선도 예전 같지 않았다. 혹시 저 미소 뒤에 자신이 모르는 어둠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민준아, 오늘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뭔가 걱정거리라도 있어? 수진이 민준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민준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은 직접적으로 묻기가 어려웠다. 우리 결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나도 요즘 정신없어서 미안해. 수진이 민준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예전 같으면 위로가 되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더 혼란스럽기만 했다. 집에 돌아온 민준은 김철수가 준 동생의 연락처를 계속 바라봤다. 정말 전화를 해봐야 할까? 혹시 이 모든 게 오해나 착각이었으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결혼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의혹을 안고 살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오후 민주는 용기를 내어 김철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통화는 받지 않았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 통화에서야 겨우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상당히 힘없고 우울해 들렸다. 안녕하세요. 김철수 씨 동생분이신가요? 형님께서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아, 그 일로 전화하신 거군요. 형이 또 김수진 이야기를 했나 보네요. 김철민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같은 피해를 당하는 걸 막을 수 있다면 내일 오후에 만날까요? 이튿날 민주는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김철민을 만났다.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야위고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저는 김철민입니다. 제 형이 많은 이야기를 했을 텐데. 네,
대략적인 내용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민준이 말을 꺼내자 김철민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제가 김수진을 만난 건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 6개월은 정말 행복했어요. 수진이는 예쁘고 똑똑하고 상냥했어요. 제 사업에도 관심을 보이고 응원해줬죠. 직원들도 수진이를 좋아했고 가족들도 마음에 들어했어요. 완벽한 연애였죠. 김철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1년 정도 사귀고 나서 프러포즈했어요. 수진이도 좋다고 했고 양가 부모님도 찬성하셨죠. 결혼식장도 예약하고 신혼집도 알아봤어요. 정말 완벽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혼 2달 전에 수진이가 갑자기 울면서 제게 왔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수술이라서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민주는 김철수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와 똑같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도와줘야죠.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데 돈 때문에 못 도와준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제게 그런 목돈이 있을 리 없었어요. 회사 운영자금을 빼서 마련할 수밖에 없었죠. 직원들 월급이랑 사무실 임대료, 각종 비용들을 미뤄가면서 간신히 5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김철민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수진이는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수술 때문에 바쁜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니까 걱정이 됐죠. 병원에 찾아갔더니 그런 환자는 없다고 하더군요. 민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래서 수진 씨 집에 찾아갔더니 이미 이사를 간 뒤였어요. 회사도 그만뒀다고 했고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죠. 나중에 수진이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남자와 해외로 떠났다는 거였어요. 그 남자는 수진이가 저와 사귀는 동안에도 계속 만나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하더군요. 김철민은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다. 5천만 원을 잃은 것도 억울하지만 더 큰 문제는 회사 운영자금이 바닥났다는 거였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됐고 임대료도 밀렸죠. 결국 회사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보다 더 힘든 건 정신적인 충격이었어요. 2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이용만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이런 끔찍한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는 수진이 정말 그런 사람이란 말인가? 김철민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고 때로는 말을 잇지 못해 멈추기도 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저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해서예요. 수진이와 헤어진 후에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제가 알던 수진이는 완전히 가짜였던 거죠. 김철민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밝게 웃고 있는 수진의 모습이었다. 민준이 아는 수진과 똑같은 얼굴이었다. 이 사진은 우리가 약혼식을 올린 날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계획된 연극이었던 거죠. 김철민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건 제가 운영하던 회사 사진이에요. 직원들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죠. 이 사람들 모두 제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수진이는 제가 회사를 운영한다는 걸 알고 접근한 거였어요. 처음 만날 때부터 제 재정 상황을 은근히 파악하려고 했었죠.
그때는 관심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민주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혹시 다른 증거 같은 것도 있나요? 있어요. 수진이가 사용하던 가짜 신분증도 있고 아버지 병원비라며 보여준 가짜 진단서도 있어요. 모든 게 정교하게 조작된 거였어요. 김철민이 서류 봉투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게 제가 경찰서에 신고했을 때 받은 서류들이에요. 하지만 수진이는 이미 해외로 도망간 뒤라 잡을 수 없었어요. 사기죄로 수배는 됐지만 아직까지 못 잡았어요. 정말 충격적인 건 수진이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에게도 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건데 최소 3명의 남자에게서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뜯어낸 전력이 있다고 하더군요. 민주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럼 지금 수진 씨는 1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마 해외에서 숨어 살기가 힘들어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남자를 찾고 있을 거예요. 그 새로운 남자가 바로 당신인 거죠. 김철민이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제가 형한테 부탁해서 당신을 찾게 한 거예요. 혹시 수진이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요. 민주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럼 수진이가 저에게 한 모든 말들이 모두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당신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거고 적절한 시기에 큰 돈을 요구할 거예요. 아버지가 아프다거나 갑작스런 사업 투자 기회가 생겼다거나 하는 핑계로요. 혹시 수진 씨가 당신에게 가족 이야기를 자세히 한 적이 있나요? 김철민이 물었다. 민주는 잠시 생각해 봤다. 별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고 오빠 하나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수진이 부모님은 살아계시고 형제도 없어요. 외동딸이에요. 저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수진이는 모든 걸 거짓으로 꾸며서 동정심을 자극하는 전문가예요. 김철민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게 수진이 진짜 부모님이에요. 멀쩡히 살아계시죠. 제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했어요. 그분들도 딸 때문에 많이 고생하신다고 하시더군요. 수진이는 집안 환경도 거짓으로 말해요. 자신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면서 남자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꽤 유복한 집안 출신이에요. 민주는 이제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지난 2년간 자신이 알고 있던 수진이라는 사람이 모두 가짜였다는 말인가? 그럼 수진이의 직장도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아마 거짓말일 거예요. 수진이는 정식으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전문 사기꾼이에요. 제발 당신만은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마세요. 수진이는 지금 당신을 완전히 믿게 만들기 위해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곧 큰 돈을 요구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미 늦어요. 김철민은 마지막으로 병원 진단서를 보여주었다. 이게 제가 정신과에서 받은 진단서예요. 중증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한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형이 없었다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수진이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사업도 잃고 건강도 잃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모두 잃었어요. 당신만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민주는 더 이상 말을 들을 수 없었다.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카페를 나섰다. 하지만 김철민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당신이 수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진실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길을 걸으면서 민주는 자신이 알고 있던 수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해 봤다. 정말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사진 속의 수지는 분명히 자신이 아는 그 사람이었다. 카페를 나선 민주는 한동안 길을 헤맸다. 머릿속이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김철민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난 2년간 자신이 사랑했던 수지는 완전히 가짜였다는 뜻이었다. 모든 대화, 모든 스킨십, 모든 약속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인가? 집에 돌아온 민주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수진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거실 곳곳에 걸려 있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정말 수진이 그때도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걸까? 핸드폰에 수진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다. 민준아, 오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걱정된다. 내일 점심 같이 먹을까? 평상시 같았으면 즉시 답장을 보냈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김철민이 보여준 증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가짜 신분증, 조작된 진단서, 경찰서 신고 접수증. 모든 게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다. 이런 걸 조작할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진을 믿고 싶었다. 2년 동안 함께 보낸 시간들이 모두 거짓일 리는 없었다. 수진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 함께 웃던 순간들, 진심 어린 대화들. 그 모든 게 연기였다는 건 믿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서 계속 고민했다. 수진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봐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준아, 왜 연락이 안 돼? 오늘 회사 안 간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똑같이 다정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민준이 어색하게 대답했다. 그럼 내가 죽 끓여서 가져갈까? 감기약도 사오고. 수진의 배려가 예전 같으면 고마웠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다. 정말 이런 마음도 가짜인 걸까?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것 같아. 민준이 거절하자 수진은 실망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럼 내일은 꼭 보자. 걱정된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주는 더욱 혼란에 빠졌다. 그날 저녁 민주는 김철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수진 씨 직장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 관계도 알아보시고요. 거짓말은 금방 들통나요. 민주는 용기를 내어 수진이 다닌다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다. 죄송한데 김수진이라는 직원이 있나요? 김수진 씨요? 저희 회사에는 그런 분이 없는데요.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혹시 예전에 다니셨던 분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개업한 지 5년 됐는데 그런 이름의 직원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전화를 끊은 민주는 충격에 빠졌다. 수진이 2년간 다닌다고 했던 회사에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이었다. 이제 다른 것들도 확인해 봐야 했다. 수진이 살고 있다는 집 주소를 찾아가 봤다. 하지만 그 주소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김수진이요? 모르는데요. 저희가 여기 산 지 3년 됐는데 그런 분은 본 적이 없어요. 민주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됐다. 수진에 대한 모든 정보가 거짓이었다. 직장도, 집 주소도, 아마 다른 모든 것들도 거짓말이었을 것이다. 그럼 지난 2년은 도대체 뭐였단 말인가? 그때 갑자기 민주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수진이 항상 자신의 집에만 오고 자신의 집에는 한 번도 초대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부모님이 보수적이라서 결혼 전까지는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올 수 없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출다. 정말 자신이 바보였구나. 2년 동안 완전히 속고 살았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믿을 수 없었다. 수진의 그 진실한 눈빛들, 따뜻한 미소들, 다정한 말들이 모두 연기였다는 게 말이 되나? 그날 밤 민주는 수진과의 모든 기억들을 다시 떠올려 봤다.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수진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할 때마다 약간씩 내용이 다른 적도 있었고, 가족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슬픈 표정을 지으며 자세한 이야기는 피했었다. 또한 수진은 항상 현금으로만 계산을 했었다. 카드를 사용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때는 현금주의자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가짜 신분이라서 카드를 만들 수 없었던 것일 수도 있었다. 민주는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정말 수진이 김철민이 말한 그 사기꾼이 맞는 걸까? 아니면 단순한 동명이인이고 우연의 일치인 걸까?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며칠 후 수진은 민준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고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다. 우리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갈까? 아니면 몰디브가 어떨까? 수진의 밝은 모습을 보니 민주는 다시 혼란에 빠졌다. 민준아, 나 샤워 좀 할게. 수진이 욕실로 들어가자 민주는 혼자 거실에 남게 되었다. 그때 수진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평상시 같았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요즘 예민해진 상태라 자연스럽게 시선이 갔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은 오빠였다. 민주는 깜짝 놀랐다. 수진은 분명히 외동딸이라고 했었는데 오빠가 있다고? 김철민의 말이 맞다면 수진은 외동딸이어야 했다. 그럼 이 오빠는 누구란 말인가? 잠시 망설이다가 민주는 수진의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메시지 내용이 화면에 그대로 보였다. 미안해. 또 내일로 내가 고생이구나.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뭔가 수상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민주는 대화창을 열어봤다. 수진의 핸드폰에는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다. 스크롤을 올려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타났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오간 메시지들이었다. 수진아, 빚쟁이들이 또 찾아왔어. 이번엔 정말 위험해. 오빠, 진짜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이번만 더 참아. 3천만 원만 있으면 정말 모든 게 해결돼. 제발 부탁한다. 알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 민주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3천만 원? 수진이 누군가에게 큰 돈을 주려고 하고 있다는 말인가? 더 스크롤을 올려보니 은행 송금 내역 스크린샷이 있었다. 수진이 김영호라는 사람에게 지난달에 1천만 원을 보냈다는 내용이었다. 그 아래로는 더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다. 수진아,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남자가 꽤 괜찮은 것 같던데?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오빠, 그런 말 하지 마. 민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알았어. 하지만 급하니까 최대한 빨리 해결해라. 민주는 손이 떨렸다. 이 대화는 분명히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다. 수진이 자신에게서 돈을 받아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뜻인가? 김철민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일까? 더 올라가니 한 달 전 메시지가 나왔다. 수진아, 이번 남자는 어때? 전에 실패한 것처럼 되면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 오빠. 이번엔 확실해. 2년이나 관계를 쌓았고 결혼까지 약속했어. 좋아. 그럼 적당한 시기를 봐서 행동해라.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 모든 게 정말 사실이란 말인가? 2년간의 연애가 모두 계획된 사기극이었다는 말인가? 자신은 그저 돈을 뜯어내기 위한 타겟이었던 것인가? 욕실에서 물소리가 계속 들렸다. 수지는 아직 샤워 중이었다. 민주는 더 많은 증거를 찾아보기로 했다. 수진의 핸드폰 갤러리를 열어봤다. 최근 사진들 사이에 이상한 사진이 하나 있었다. 신분증 사진이었는데 이름이 박미영으로 되어 있었다. 민주는 깜짝 놀랐다. 수진의 진짜 이름이 박미영이라는 말인가? 그럼 김수진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짜였던 것인가? 사진을 자세히 보니 주소도 자신이 알고 있던 곳과 완전히 달랐다. 갤러리를 더 뒤져보니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들도 발견했다. 김철민으로 보이는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었다. 그중 하나는 약혼식 사진인 것 같았다. 수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 날짜를 보니 3년 전이었다. 김철민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이다. 수진은 정말 김철민과 약혼까지 했던 사이였고 돈을 받아내고 사라진 사기꾼이었던 것이다. 민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거실을 서성였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당장 수진을 추궁해야 할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까? 그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왜 이렇게 조용해? 수진이 목욕 가운을 입고 나왔다. 젖은 머리와 화사한 미소가 예전 같았으면 사랑스러웠을 텐데 지금은 소름이 돋았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민준이 어색하게 대답했다. 수진이 자신의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뛰었다. 혹시 자신이 본 걸 알아챌까? 메시지가 와 있네. 수진이 핸드폰을 보며 말했다. 민주는 긴장했다. 누구한테? 아, 회사 동료야. 내일 회의 시간 변경됐다고 하네. 수진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민주는 이제 확신했다. 수진은 정말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다. 거짓말을 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 아마 지금까지 자신에게 한 모든 말들도 거짓말이었을 것이다. 민준아, 왜 표정이 그래? 무슨 일 있어? 수진이 다가와서 민준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그 순간 민준은 수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에서 진실함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민준이 고개를 돌렸다. 수진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2년간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그날 밤 수진이 잠든 후 민주는 잠들 수 없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수진을 보니 더욱 소름이 돋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정말 양심이라는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았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진을 계속 모른 척 해야 할까? 아니면 모든 걸 털어놓고 따져야 할까?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혹시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으로 일어났다. 민준아, 나 먼저 갈게.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 민주는 이제 수진의 모든 말이 거짓말로 들렸다. 수진이 나간 후 민주는 김철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제 수진의 핸드폰을 봤는데 오빠라는 사람과 돈 관련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역시 그렇군요. 그 오빠라는 사람이 수진이의 공범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민준이 물었다. 수진이가 살고 있는 진짜 집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오빠라는 사람도 만나보시고요. 진실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 거예요.
민주는 어제 수진의 핸드폰에서 본 진짜 신분증 주소를 기억해냈다. 경기도 어느 소도시였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그곳으로 향했다. 과연 그곳에서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 주소지에 도착해보니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1층 상가에서 인근 주민에게 물어봤다. 박미영이라는 사람 아세요? 아, 미영이? 3층에 살아요. 그런데 요즘 집에 잘 안 오던데. 민주는 3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옆집에서 중년 여성이 나왔다. 누구 찾으세요? 박미영 씨 찾고 있는데요. 미영이요? 오늘 아침에 봤는데 금방 나갔어요. 혹시 박미영 씨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영이는 좋은 애인데 오빠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그 오빠가 도박을 해서 빚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는 귀가 번쩍 뜨였다. 도박이요? 네, 미영이가 항상 오빠 빚 때문에 고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돈 벌러 서울로 일하러 간다고 했는데 벌써 2년이 넘었나? 가끔 돈 보내러 들어오긴 하는데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수진, 아니 박미영은 오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남자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내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철민은 그 첫 번째 피해자였고 자신은 두 번째 타겟이었던 것이다. 혹시 그 오빠분도 여기 사세요? 민준이 물었다. 아니요, 오빠는 따로 살아요. 미영이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예요. 민주는 그 주소를 알아내고 찾아갔다. 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마당에 중년 남성이 나와 있었다. 혹시 박미영의 아버지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미영 씨와 아는 사이인데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미영의 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미영이 또 무슨 일을 벌인 건가요? 요즘 안 좋은 일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아요. 혹시 아드님도 계세요? 민준이 물었다. 영호요? 지금 집에 있어요. 하지만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녀석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거든요. 그때 집안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수척하고 초조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아버지, 누구예요? 미영이와 아는 사람이래. 아버지가 대답하자 영호의 표정이 급변했다. 혹시 민준이라는 사람인가요? 민준은 깜짝 놀랐다. 어떻게 제 이름을? 미영이한테 들었어요. 당신과 결혼한다고 하더군요. 영호가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미영이는 당신한테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민주는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다. 미영 씨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냥 들어가세요.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영호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제가 도박에 빠져서 5억 원이 넘는 빚을 졌어요. 빚쟁이들이 계속 우리 가족을 괴롭히고 있어요. 미영이가 그 빚을 갚기 위해 남자들을 속여서 돈을 받아내는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반대했지만 빚쟁이들이 아버지까지 위협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영호는 계속 말을 이었다. 김철민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였어요. 그 사람한테서 5천만 원을 받아냈죠.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어요. 빚은 계속 늘어나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래서 미영이가 다시 다른 남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2년 동안 당신과 관계를 만들어서 신뢰를 쌓은 다음 큰 돈을 요구할 계획이었어요. 민주는 모든 진실을 듣고 나니 허탈했다. 정말 자신은 그저 돈을 위한 타겟이었던 것이다. 2년간의 사랑도 결혼 약속도 모든 게 거짓이었던 것이다. 미영이는 나쁜 애가 아니에요.
제가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영우가 변명했지만 민준에게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다. 언제쯤 저한테 돈을 요구할 예정이었나요? 민준이 물었다. 아마 다음 주쯤일 거예요. 제가 빚쟁이들한테 또 위협을 받았거든요. 미영이가 서둘러야 한다고 했어요. 민준은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다. 수지는 다음 주에 자신에게 큰 돈을 요구할 예정이었던 것이다. 아마 또 어떤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말이다. 집을 나서면서 민준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다. 2년간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이다. 서울로 돌아온 민준은 며칠간 수진을 피했다.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나자는 제안도 거절했다. 하지만 수진은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다. 민준아,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일 있어? 걱정된다. 문자가 계속 왔지만 민준은 답하지 않았다. 마침내 수진이 민준의 집 앞까지 찾아왔다. 인터폰을 누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나야. 문 좀 열어줘. 무슨 일인지 얘기해보자. 민준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제 모든 걸 끝내야 할 때였다. 문을 열자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들어왔다. 민준아, 대체 무슨 일이야? 며칠째 연락도 안 되고. 혹시 내가 뭘 잘못했어? 수진의 연기는 여전히 완벽했다. 진짜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수진아, 아니. 미영아. 민준이 수진의 진짜 이름을 부르자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뭐라고? 박미영. 그게 내 진짜 이름이지? 김수진은 가짜고. 수진은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다시 억지로 웃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김수진이야. 갑자기 왜 이런 말을? 그만해. 이미 다 알고 있어. 민주는 수진의 핸드폰에서 본 메시지들과 경기도에서 확인한 사실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내 오빠 김영호, 5억 원의 도박빚, 김철민이라는 전 약혼자, 그리고 나를 속여서 돈을 뜯어내려던 계획까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수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했다. 민준아, 그건 아직도 거짓말할 거야? 이제 그만해. 정말 지겨워. 그러자 수진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아. 하지만 내 얘기도 좀 들어줘. 나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이번에는 진짜 눈물인 것 같았다. 절망과 후회가 섞인 진짜 감정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고? 2년 동안 나를 속인 게 어쩔 수 없었다는 거야? 민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민준아.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어. 인정할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널 사랑하게 됐어.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다. 김철민과는 달랐어. 그때는 정말 돈 때문에 접근한 거였어. 하지만 너는 달랐어.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로 사랑하게 됐다고. 거짓말하지 마. 나한테서 돈을 받아내려고 계획하고 있었잖아. 다음 주에 큰 돈을 요구할 예정이었다며. 민준이 따졌다. 맞아. 오빠가 계속 재촉해서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정말 마음은 바뀌었어. 수진이 일어나서 민준에게 다가왔다. 민준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진짜야. 오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지만 너와 함께 있으면서 진짜 행복했어. 그럼 김철민한테는 뭐였어? 그때도 사랑한다고 했을 거 아니야. 민준이 냉정하게 물었다. 그때는 정말 돈 때문이었어. 하지만 그 일로 너무 괴로웠어. 죄책감 때문에 잠도 못 잤어.
수지는 더욱 절실하게 말했다. 오빠가 도박에 빠진 건 10년 전이야.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는데 점점 커졌어. 아버지 집까지 담보로 잡히고 빚쟁이들이 가족을 위협하기 시작했어. 나는 오빠 때문에 대학도 못 갔어.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모두 빚 갚는 데 썼어. 하지만 도박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이자만 월에 1,0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그러다가 빚쟁이들이 아버지를 납치했어. 3일 동안 찾을 수 없었어. 다행히 무사히 돌아왔지만 그때 정말 절망했어.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가족이 모두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김철민에게 접근한 거야. 처음에는 정말 돈 때문이었어. 하지만 그 일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 김철민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걸 알고 나서는 더욱 죄책감에 시달렸어.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수진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다. 이것도 또 다른 연기일 수도 있었다. 그럼 나한테는 왜 접근한 거야? 또 같은 일을 하려고?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어. 오빠가 계속 재촉했거든. 하지만 너와 만나면서 정말 마음이 바뀌었어. 너는 김철민과 달랐어. 너무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어. 수진이 민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준은 피했다. 그럼 왜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거야? 왜 진짜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어? 무서웠어. 진실을 말하면 널 잃을까봐 무서웠어. 지난 1년 동안은 정말 고민했어. 오빠한테 그만두겠다고 했어. 하지만 오빠가 다시 빚을 지고 빚쟁이들이 또 가족을 위협하기 시작했어. 어쩔 수 없었어. 수지는 무릎을 꿇고 민준에게 애원했다. 민준아,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정말 이제는 오빠 일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 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어떻게 믿어? 2년 동안 나를 속인 사람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증명해 보일게. 오빠와 연락을 끊을게. 그리고 내 모든 과거를 다 털어놓을게.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을게. 수지는 계속 울면서 말했다. 민준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정말 사랑해. 민준은 수진을 내려다봤다. 과연 이 눈물이 진짜일까? 이 고백이 또 다른 연기는 아닐까? 2년 동안 속아온 자신이 또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수진아, 아니. 미영아, 너의 마음이 진짜라고 해도 이미 늦었어. 우리 사이에는 너무 많은 거짓말이 쌓여 있어. 민준이 힘들게 말했다. 아니야,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번에는 진짜로 거짓말 없이. 수진이 절망적으로 매달렸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그날 밤 수진은 민준을 설득하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민준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고 너무 많은 거짓말이 있었다. 사랑만으로는 모든 걸 용서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다. 수진의 고백이 진실이든 거짓말이든 이미 너무 많은 신뢰가 깨져버렸다.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 자체도 계속할 수 없었다. 수진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연락했다. 둘이 자주 가던 한강공원 벤치에서였다. 수진은 어제보다 더욱 초췌한 모습이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민준아, 밤새 생각해봤는데. 수진이 말을 꺼내려 하자 민준이 손을 들어 막았다. 미영아, 나도 밤새 생각해봤어.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 우리는 여기서 끝이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안 돼. 이미 결정했어. 우리 결혼은 취소야.
그리고 더 이상 만나지도 말자. 왜 그래? 내가 진심으로 사과했잖아. 앞으로는 정말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미영아, 문제는 거짓말만이 아니야.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렸어. 민주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2년 동안 나는 김수진이라는 여자를 사랑했어. 하지만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가짜였어. 박미영이라는 진짜 너를 사랑한 적은 한 번도 없어. 그건 아니야. 나는 변하지 않았어. 이름만 다를 뿐이야. 이름만? 직장도 거짓말, 가족관계도 거짓말, 과거 이야기도 모두 거짓말이었잖아. 진짜 너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 민주는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랑에는 신뢰가 기본이야. 그런데 우리 관계의 시작 자체가 거짓말이었어.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겠어? 민준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진짜 사랑하게 됐다고 했잖아. 수진이 절실하게 말했다. 그것도 믿을 수 없어. 김철민에게도 같은 말을 했을 거야. 아니야, 김철민과는 달라. 정말로 달라. 어떻게 믿어? 증명할 방법이 있어? 2년 동안 완벽하게 연기해온 사람이 지금은 진심이라고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정말로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다. 그동안의 모든 행동이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진심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했다. 민준아,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 우리가 함께 계획했던 모든 것들은 다 취소해. 결혼식장 예약도 취소하고 신혼집 계약도 해지할 거야.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도 설명해야지. 민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수진에게 프로포즈할 때 끼워줬던 약혼 반지였다. 이것도 돌려줘. 수진은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며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정말 마지막이야? 정말 다시 생각해 볼 여지는 없어? 없어. 이미 늦었어, 미영아.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민주는 일어서려 했지만 수진이 옷소매를 붙잡았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나는 정말 너밖에 없어.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오빠 일도 빚 문제도 모두 내 가족의 문제야. 하지만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미영아, 사랑이 뭔지 알아? 상대방을 속이고 이용하는 게 사랑이야? 진정한 사랑은 진실과 신뢰 위에 세워지는 거야. 민주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미영아,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고. 그게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야. 민준아. 수진이 마지막으로 부르려 했지만 민주는 돌아보지 않았다. 한강공원을 떠나면서 민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거짓말 위에 세워진 관계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지금 끝내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은 일이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양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결혼을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다. 왜? 무슨 일이야? 민주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드릴게요. 부모님은 많이 실망하셨지만 아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다. 결혼식장과 신혼집 계약을 해지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위약금도 많이 나왔고 이미 준비해둔 것들도 모두 정리해야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수진과의 추억을 지우는 과정이기도 했다. 며칠 후 수진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다. 민준아, 정말 고마웠어. 비록 이렇게 끝났지만 너와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행복하게 살아.
민주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렇게 2년간의 연애와 결혼 약속이 모두 끝났다. 민주는 혼자 남겨졌지만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있었다. 진실은 아팠지만 거짓보다는 나았다. 수진과 헤어진 지 1년이 흘렀다. 민주는 그동안 혼자 지내며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 밤마다 수진과의 추억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고 길에서 비슷한 체형의 여자를 보면 가슴이 뛰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점차 마음의 상처도 아물어갔다. 회사 일에 집중하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며 나름대로 평온한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다. 간혹 결혼에 대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아직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마음이 없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주는 동료들과 함께 강남의 한 호프집에 갔다. 한 주의 스트레스를 풀고 있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김철수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는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상당히 취한 상태인 것 같았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김철수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김철수 씨. 김철수는 민준을 보더니 쓴웃음을 지었다. 아, 그때 그 젊은이. 어떻게 됐나요? 수진 씨와는 헤어졌습니다. 말씀해 주신 덕분에 큰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민준이 대답하자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군요. 제 동생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아서. 그런데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다.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앉아도 될까요? 민준이 물었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다. 둘은 마주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김철수는 계속해서 술을 들이키며 무언가 깊은 고민에 빠진 것 같았다. 김철수 씨,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이시는데.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철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사실 당신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과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당신에게 한 말들 모든 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김철수의 말에 민주는 깜짝 놀랐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김철수는 술잔을 비우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수진 씨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제가 모든 걸 조작한 거였어요. 민주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제 동생 철민이가 수진 씨와 헤어진 건 맞아요. 하지만 수진 씨가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라 동생이 수진 씨를 버린 거였어요. 김철수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다. 동생은 수진 씨와 사귀면서 다른 여자와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그 다른 여자가 임신했다고 했죠. 동생은 수진 씨를 차버리고 그 여자와 결혼했어요. 민주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럼 5천만 원 이야기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수진 씨는 동생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동생이 수진 씨한테 받은 선물들을 다 가져갔죠. 김철수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다. 수진 씨는 동생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2년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배신당한 거죠.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동생 때문이었어요. 동생이 수진 씨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복수해달라고 부탁했죠. 김철수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동생은 수진 씨가 다른 남자와 행복해하는 걸 보고 질투가 났대요. 자기가 버린 여자가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해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래서 제가 수진 씨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남자와 만나는지, 언제 결혼하는지, 그리고 상견례 날 당신을 만난 거죠. 민주는 이 모든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았다. 동생은 수진 씨가 불행해지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저한테 당신과의 관계를 파탄시켜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동생이 계속 매달려서 어쩔 수 없이 김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가짜 증거들을 만들고 가짜 신고서도 만들고 심지어 수진 씨 고향에 가서 주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리기도 했어요. 민주는 충격에 빠져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럼 수진이 오빠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그것도 조작한 거예요. 수진 씨 핸드폰을 잠깐 훔쳐서 가짜 메시지를 심어놨죠. 그리고 당신이 확인하도록 상황을 만든 거고요. 경기도에서 만난 사람들도 모두 제가 매수한 사람들이에요. 돈을 주고 거짓말을 하도록 부탁했죠. 수진 씨 부모님도 협박해서 거짓말하게 만들었고요. 민주는 완전히 망연자실했다. 모든 게 조작된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그럼 수진은 정말 무고한 피해자였던 것인가? 왜 지금에서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생이 며칠 전에 죽었어요. 김철수의 말에 민주는 더욱 충격을 받았다. 교통사고였는데 마지막에 병원에서 후회한다고 했어요. 수진 씨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동생이 유언으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어요.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김철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머리를 감쌌다. 그럼 자신이 수진에게 한 일은 무엇인가? 무고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 주고 떠나보낸 것인가? 수진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민준이 간신히 물었다. 모르겠어요. 당신과 헤어진 후에 연락이 끊겼거든요. 아마 많이 상처받았을 거예요. 김철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들의 사랑을 망가뜨린 거예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민주는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1년 전의 모든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다. 수진의 마지막 고백, 눈물, 그리고 자신을 붙잡던 간절한 모습, 그 모든 게 진심이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수진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연락처는 바뀌어 있었고 예전 집에도 없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며칠 후 민주는 우연히 강남 웨딩드레스샵 앞을 지나가다가 익숙한 모습을 보았다. 수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잘생긴 남자와 함께 웨딩드레스를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다. 민주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깨달았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수진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새로운 사랑을 찾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자신이 그녀를 버렸으니까. 그날 밤 민주는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다.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 못했던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쉽게 의심하고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부족했다. 만약 그때 수진을 조금 더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김철수의 말을 의심하고 다른 방법으로 진실을 확인했다면?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늦었다.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창밖을 바라보며 민주는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을 의심하는 순간 끝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한번 놓친 사랑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수진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자격도 없었다. 그저 멀리서나마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이번에는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그리고 자신 같은 바보를 만나지 않기를. 그것이 수진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심이 얼마나 큰 상처를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순간 그 사랑은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랑도 의심보다는 믿음으로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